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명우입니다. 거의 아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잘 안 들리죠? 마이크 잘 안 들리죠? 이건 녹음만 하는 건가? 아, 그러면 말은 그냥 육성으로. 네. 처음에 여기 수업을 오늘 해달라 그래서 수업 오기로 했는데, 수업을 하러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외부 교수님들 많이 와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 아니라 이제 강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강연 수준이 돼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제가 하는 강의가 있고, 또 외부에 나간 강연이 있었는데, 요즘 여기 정석환 기술사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다시 또 교수가 돼서 만나고 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제끼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데 이게 도저히 한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뻔뻔스럽게 한번 했던 거 좀 또 하고 하니까 과거에 좀 들었던 게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수홍 교수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소방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참 저렇게 외모와 마음씨가 똑같은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분이 참 드문데, 다른 분들이 나이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특히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충분하니까, 깜깜해질 때까지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휴일이고 한데, 좀, 압축적으로 끝냈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을 모양인데, 오늘 저는 우선 초청에 대해서는 고맙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휴일날 이런 일을 하는 게 과거에는 좀 싫었어요. 휴일 낮게 보내고 싶은데, 저보다 더 연배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휴일날 혼자 있어봤자 딱히 별 볼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역시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많은 위안이 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람된 일을 휴일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여기 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제가 보상해 드릴 길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들으실 수 있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생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오늘 이렇게 다 한꺼번에 기억은 못하지만 여기 저희 조교나 또 이영철 교수를 통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에 대한 신상을 잘 정리해 놔가지고 또 한 번 뵌 분들 두 번째 뵀을 때 제가 분명히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만남의 장으로 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당초 말씀드렸을 때는 몇 가지의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감이 안 좋긴 한데, 소방에서 따져서 네 가지로 시작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있냐면, 그중에 제가 만든 모델도 있는데, 소방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4단계에 대한 이론이 있고, 그죠? 4단계.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연소에 대한 게 있고, 이건 화재라기보다는 연소의 4단계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건물에 화재 방호 시스템을 뜻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의 시대와 맞선 거기에 걸맞는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네 가지 정도에 대한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오늘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돼도 잘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가지는 또 불러주시면 하고, 그렇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천 화재 사고도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매스컴에를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이유가, 제가 봐도, 안 되겠어요. 무슨 피부 관리도 좀 바꾸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제자들 중에 지금 교수를 하는 친구들이 나가서 보면, 제가 봐도 설득력이 있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일체 안 나가는데, 어떤 기자들은 전화 와서, 교수님 이번에 저희 인터뷰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다른 교수 소개시켜까지 얘기하면, 근데 이영주 교수님도 바쁘다는데 벌써 그쪽 알아보고 그 다음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 매스컴들은
대중적인 호기심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세일즈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만 할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떨 때는 상당히 그 실체적인 진실보다는 약간 가공된 부분을 좀 붐업시키는 수가 많이 있죠. 근데 뭐 먹고 살다 보면 그렇게 하겠죠. 누구나 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받을 수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봤습니다. 독립적으로 이 무슨 아프리카 방송하듯이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일부러 검색하지 않는 한 알아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접근 경로를 줄이면서 유튜브에 올려서 좀 제가 생각한 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저의 그 학생이기도 하고 그 소방방재 신문을 하는 최영 기자가 있어서 제가 전화해서 인터뷰를 1시간 넘게 해서 어느 정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테니까 유튜브하고 링크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방방재 신문을 보는 분들은 거기서 클릭하고 유튜브 들어간 사람 유튜브로 클릭을 해서 1시간 20분 정도에 거쳐서 제천 화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1600명 정도가 1시간 20분을 거의 다 봐야지 클릭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서 제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다른 게 흐뭇한 게 아니고 그걸 세미나 형식으로 했으면 많이 와봐야 200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200명, 300명 오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 걸어놓은 것만 가지고도 1000몇백 명이 보고 또 부분적으로 본 분들은 8000명을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좀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답글을 달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1600명 될 때까지 댓글이 한 명도 없어요. 댓글이. 그러더니 막 제가 부탁해가지고 제 제자가 하나 아부성 댓글을 다른 거 그거 하나 다른 거고 나머지는 없어서 반응이 그런데 앞으로 좀 계속해서 올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천 화재 윤명호 치면 나오는데 1시간 20분이니까 좀 지루해요. 근데 박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외로 보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 그러는데 짬짬이 시간 됐으면 봐주시고 만약에 그걸 보고 의견이 다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의견 다른 게 그게 무슨 거기 보고 사생결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저한테 연락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나가고 서로 디스커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들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모든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냥 끝낼 수 있어서 오늘은 급박한 마음이긴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좀 기초적인 원리라고 제한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제 그 강연을 대신할까 합니다. 앞에 불을 요거만 또 모르겠네. 우선 재난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녹음하셔도 돼요. 필요하다면, 필기 하셔도 되고, 특히 녹음이 편합니다. 근데 아이폰도 녹음이 되나 모르겠는데, 녹음은 갤럭시가 좀 편하죠. 그죠? 녹음을 하시는데, FEMA에서 여러분 잘 아는 프리벤션, 미티게이션 들어가지만 예방 및 완화, 또 preparedness, 대비, 레스판스 대응, 피니시, 수습, 복구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단계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재난 주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주기라기보다는 위험을 통제하는 단계를 뜻하는 거죠. 어떻게 위험을 통제하느냐 하면 극단적으로 위험을 낮춰서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을 없애는. 다시 말해서 이 바닥에 불 붙일 수도 없잖아요, 이 바닥에도. 벽체도 붙일 수도 없고, 천장의 아쿠스틱 타일도 기본적으로 준불연제이기 때문에 불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타는 걸로 해놓은데 더 이상 탈 게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회피하겠죠, 뜨거워서. 그렇다면, 불연화를 시키지 않은 것들이 화재 위험도를 줄이는 예방 및 완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preparedness 대비 단계는 뭐냐면 이때는
절대 사고 안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다는 전제하에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이 돌판 갖다 깔아놓는 거, 이거는 아예 사고가 안 나는 거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를테면 여기에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 스프링클러가 여기 붙어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죠. 화재가 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얘는. 평상시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그래서 물도 받아 먹을 수가 없어. 왜? 정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시간 지나면 계속해서 부패되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물이니까 식수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얘와 잠겨져 있는 물과 식수가 만나는 데는 결국은 거꾸로 들어가면 지하 저수조 정도에서 만나거나 옥상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물과 만나서 박테리아가 역류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깨끗한 물과 지저분한 물이 만났을 때 깨끗한 물에서 지저분한 물로 무조건 흐르게 만들고, 역류는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류를 절대 못하게 만드는 절대라는 말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무한히 규정을 정해버리면 아무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체크밸브 복합형, 더블 체크밸브 정도 써서 막아주면 이건 거꾸로 안 흐르는 거, 그 정도 약속해놓고 지금 다 시스템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뭐냐, 스프링클러는 지금 매복하면서 적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듯이 평상시에부터 대기 상태들을 준비에 들어가 있죠, 준비. 그래서 이 준비 상태에 들어간 애들 프리페어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재난주의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더 이상 설명하고 자실 게 없는데, 여기에 소방의 문제를 투영하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생깁니다. 소방에 지금 예방과 있죠, 예방과. 소방에서 말하는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소방서 가서 예방과를 찾아가고,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면 소방에서는 예방을 스프링클러 이거 예방이라 그래요. 감지기 예방이라 그래요. 그래 버리니까 그게 다 이게 이쪽으로 하고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예방 및 완화, 이게 예방이거든요. 예방.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각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방의 감각으로 생각하면 소방은 가스에서 불이 났던, 전기에서 불이 났던, 뭐 유류에 뭐 기계 마찰로 불이 났던 관계없이 그 불이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꺼버린다는 게 소방의 생각이에요. 바로 꺼버리겠다. 그러면 피해가 없다. 그러면 납득할 만한 수준 이하에서 그거를 잡아버렸으면 더 이상 재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으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는 게 소방의 역할이고, 그런데 그것을 재난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 피해 범위를 일정 범위 내에 국한시켜버리는 것을 소방에서는 예방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소방만 하는 얘기예요. 소방만. 미국 애들도 소방에서 예방이라고 그래요. 미국 소방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무슨 일 하십니까? What do you do in the fire service department? 그러면 me? prevention? 하고 얘기하면 예방. 그러면 얘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 좀 아는 애야. 얘는. 집에 가서 점검도 좀 해보내고. 그런데 FEMA와 같이 새로이 정의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때는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작동성을 담보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방이 아니라 대비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두 개를 나누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감각 차이가 현실에서는 엄청난 정책적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방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소방에 계셨지만 당연히 예방 위주의 행정, 소방에서 얘기해요. 예방을 하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제천이든 어디든 간에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그렇게 많은 인명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근데 소방에서 그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비상구가 제대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고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면 절대 피해가 안 났을 것이다. 그럼 과연 소방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피해가 안 나느냐? 피해 안 납니다. 서울을 대상으로 쭉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사실이지만 열심히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실적인 자료를 보면 모든 소방 시스템과 법이 규정하는 화재 방호 시스템, 인명안전 시스템이 제대로만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람은 안 죽어요. 분명한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이제. 건물을 그렇게 크게 인허가한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예방 중심으로 갑시다. 오케이. 건축에서도 예방 중심 합시다. 오케이. 그런데 국가 정책이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한 데로 나가요. 막 국민 교육시키고 있고 재료만 불연화시키면 된다고 얘기하고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러고 왜 그러냐면 국가가 예방을 인식할 때에는 스프링클러 이런 건 대비라고 인식을 해버리고 국가에서는 무조건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있죠. 가스불을 잘 닫아놓읍시다. 잔악계나 불조심, 개별적으로 전열기구 쓰지 맙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의 에너지원 관리하는 것을 예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과 조직을 만들어서 어디다 들이냐면 안전교육시키고 잘 챙기라고 하고 불씨 잘 다루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사이코패스가 있어서 또는 정말 멍한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인데 그 실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범죄자가 안 생기지라고 생각한 경찰서장이 있었다고 쳐요. 그 마을 사람들을 다 교육시켰어. 그럼 범죄율이 떨어지느냐? never. 강력범은 안 떨어져. 왜? 강력범죄자는 그날 그 교육이 안 나왔고 꼭 결석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새는 곳을 막아야 되는데 어차피 새지 않는 곳을 좀 더 반들하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효과가 없더라는 것이 1980년대 5년간 일본 소방방재청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확인했어요.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육을 교육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통, 설명,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소방 시스템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능한 한 많이 알게. 그러면 집주인이라도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이건 성과가 안 난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래방 화재 일어난다고 해서 노래방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종업원들 교육 1년에 2번밖에 하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웃어요. 아니 안전불감증이지 그래 그 교육밖에 한다면 나서서 못할지언정 국가가 한다는데 웃을 수가 있나. 방금 인천에서는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근데 그 양반들 하는 말은 아니 종업원들이 평균 고용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이래요. 그러다 보니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야. 그럼 걔를 교육시켜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그리고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저런 영업을 다 해보다가 마지막 아이템이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다른 분들이 많아서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따져보니까 이것도 별 효능이 없겠구나. 물론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사람들이 서로 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나아가는 바를 컨센서스로 만들어 가려면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고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교육한다는 것이 큰 효과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사고 생각하듯이 화재 사고도 운전 조심합니다. 다 조심. 그런데 조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집에 중국제 전기장판 있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콘센트 하나당 컴퓨터는 몇 개씩 꼽아놓고 계세요? 물어보면은 당연히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서 불나면 또 안전불감증이냐? 그게 아니지. 현대 문명은 복잡도가 일정 이상이고 전문성이 있고 폐쇄성이 있어서 옛날에는 전축 고장 나면 가지고 가면 전파사에 있는 아저씨가 딱 체크하면서 고쳐. 나중에 이 진공관 요거 바꿨고요 뭐 이런다고. 지금은 고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스카이라이트 이거 리모컨 고장나서 대리점에 가져왔어요. 이거 고쳐달라 했더니 그냥 하나 새로 사시래. 하나 새로 사는데 15,000원. 고치는 데는 아마 한 20만 원 이상 들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고치니까 말명에 바꿔주겠지.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과거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런 고루한 방식으로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은 도저히 내용을 알 수 없는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럭셔리한 것을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텔레비가 그 얇은데 어떻게 텔레비가 들어갑니까, 그게? 우리 여기 정석환 기술사가 미국 전기 기술사이기도 하고, 다른 분도 여기 이영철 선수 전기를 많이 했어. 우리 옛날에 CRT라 그래가지고 음극선관으로 배울 때에는 전자총을 쏴주고 등 간격으로 여기다 반사를 시켜서 그 고전압이 닿는 곳에서 형광물질이 반응하는 거를 주기별로 쫙 나눠줘서 영상을 만드는 게 이게 텔레비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생각하면 이 덩어리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얇게. 그때 과거에 이시하라 간지나 뭐 이런 사람들, 일본의 미래학자들이 앞으로는 대포 한 방에 도시가 날아간다. 뭔가의 영상 기기가 액자같이 얇아질 것이다. 다들 생각했어요. 저 인간은 병기학도 모르고 전작과도 모르면서 만면마디 뻥끗해서 먹고 살려고 무리하는구나. 지금 보면 OLED라든가 LED라든가 뭐 LCD에서 나온 거지만 평판 디스플레이라는 전혀 다른 기술이 들어오니까 이 얇아졌어요. 요즘 저희 아들이 미국 가 있는데 지금도 신기해. 와이파이 연결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얼굴이 나와요. 내가 지금 이 얇은 걸로 그 안에 배터리까지 다 들어있는 걸로 미국에 있는 애랑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저는 신기하지만 우리 아들 얼굴 보면 전혀 신기하지 않아. 무지하게 자연스럽고. 옛날에 어떤 친구가 경찰이 됐어요. 왜 경찰이 됐냐 그러니까 날 더운 날 경찰관이 서 있는 걸 봤대요. 힘들어 보이는데 왜 경찰 되려고 했어? 그랬더니 무전기를 들고 있는데 폼나더라는 거지. 나도 저 무전기 한번 잡아보려고. 사실 무전기 군대 가서 처음에 추억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전령도 아니면서 남이 등 메고 있는 거 줘봐.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라디오도 잡고 이 슉슉 되네. 지금 애들한테 가서 보면 아직도 군이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78년도 개발형 ANPRC라는 포터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등짐 지금 이때 배터리만큼부터 전 이상하게 지금도 이렇게 큰 거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이 긴 거 있잖아요, 이거. 전령들이 메고 다니고 걔 가방은 누가 들어놨는지 모르는 게 큰 수수께끼지. 근데 들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걸 지금 애들이 보면은요, 애들은 깝깝해 한다고. 여기도 뭐 그렇게 젊은 분도 계시긴 하는데 군대 가서 보면 도대체 왜 이걸 들고 이 휴대폰 하면 되지. 이런 뭐 소대장 얼굴이 보여, 중대장 얼굴이 보여. 문자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군대 간 애들이 첨단 기기를 접한다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가면서부터 우울한. 총도 지금 뭐 각종 모든 모델의 비비탄으로 다 나오잖아요. 최고급 저격용 소총까지 다 나오는데 군대 가서 보면 딱 영화에서 보던 그거지 이제. 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국가적으로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같이 복잡한 세상에는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옛날과 다른 기술들이 있는 세상에는 원리를 몰라 우리가. 현상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원인을 잡아가는 건 제조업체가 해요. TV에서 절대로 불이 나지 않게. 그러나 원인을 잡아가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서 불이 나더라도 무조건 바로 꺼버리는 거. 거대한 태풍이 되지 않고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 대응하고 바로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개념이 파이어 프로텍션이거든요. 소방. 왜 근접한 개념이 소방이라고 얘기했느냐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 연기에 오염이 되고 유독가스에 오염이 돼요. 열화상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망가야 돼. 어둠 속에서도 도망가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을 때 화재 상황만큼 모든 위험을 동시에 가장 빠른 순간에 겪어야 되는 게 없어요. 비가 온다. 내가 지하실에 있다. 물이 차올라온다. 그럼 자기는 고민할 수 있다고. 좀 더 올라가서 어떻게 좀 무슨 대롱을 이용해서 한번 숨이라도 쉴까? 어떤 사람이 이걸 다 마셔버릴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건물이 무너진다. 어쩌다가 뒤통수 맞듯이 무너진다는 건 영화 얘기고 삼풍백화점 무너지는데 한 달 걸렸어요.
무너진 당일날 아침에도 옥상에는 기둥이 떠받치고 올라온 슬러브의 그 굴곡 부분이 무덤같이 막 올라온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 오너인, 누구 있지? 오너가 뭐라 했냐면, 저 빨리빨리 나가자고. 우리 아무래도 건물 무너질 것 같다고. 빨리빨리 나가자 그러면서 장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 다이아몬드 페어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네. 그러고 나서 500명 죽은 다음에 받은 형량이 뭐예요? 3년 반이라고. 그래서 뭐 그 얘기 나가면 또 한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건물은 어떻게 설계를 해도 재료 특성 때문에 압축으로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인장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설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장 파괴는 뭐냐면 여기 엿이 있다고 생각해봐. 엿이. 엿을 눌러서 부러뜨리는 거하고 땡겨서 부러뜨리는 게 있다 그러면 눌러도 또 부러지기도 하겠구나 이게.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철근 같은 거는 누르면 그냥 바로 확 휘죠. 철근은. 땡기면 이거 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건물은 인장 측 파괴 설계를 해서 건물이 구조 내력을 넘어섰을 때 아픔의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막 마디가 꺾어지고 크랙도 가고 그런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안 했었단 말이죠. 화재 같은 경우에 특히 폭발 화재 이런 경우에는 순식간이죠. 순식간. 특히 침투성이 있습니다. 군에 계신 분이 있었지만 화생방에 보면 광역 오염성이라든가 뭐 확산성, 침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침투성이라는 건 뭐냐면 방벽이 있어도 틈새 하나 있으면 스며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벽으로 막으면 복사열이 차단되죠. 그죠? 침투성 없는 복사열과 또 대류에 의해서 들어오는 침투성 있는 열과 또 불과 얼마 안 되는 농도로 이 세포를 질식시켜서 뇌세포 활동을 죽여서 의식불명과 근육 무력에 이르게 하는 CO, 또 HCN, 시안가스나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가장 없고 치명도가 높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전부 다 된다는 뜻이죠. 또 거기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훈련을 받아놓으면 다른 상황에서는 껌이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태세가 되기 때문에 소방을 요새 말로 뭐라 그래요? 컴프리헨시브하다고 써요. 컴프리헨시브라는 건 포괄적이다. 그리고 그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인명안전에 포괄적인 시스템이 돼서 화재에 대한 시스템이지만 그것이 인명안전에 포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적인 대표격인 전 미국의 방어안전 코드, NFPA 코드의 101 대표적인 코드는 라이프 세이프티 코드라고 해요. 인명안전 코드. 그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서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되고 인명안전을 해석하고 사람을 살리려면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소방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라. 소방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불자동차. 또 엄청나게 시커먼 얼굴에 땀투성이 돼가지고 앉아서 컵라면을 먹는 그 짠한 모습. 뭐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밥 좀 잘 먹이고 튼튼하게 해주면 불 꺼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생각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과에 들어와서 탄탄하게 논리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알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방은 공통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인명안전을 위한. 현대사회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소방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전적인 방법으로 출동해서 진압을 하려다 보니까 건물을 4층, 5층 이상 허가를 못 내는 거죠. 4층, 5층 이상 허가 내면 출동해서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물 뿌리려고 해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베니스의 소방대 같은 경우 보면 사다리 들고 뛰는 훈련만 엄청나게 해. 그 사람들은 소방관 그만둬도 남의 집 터는 건 일도 아니겠어요, 보면. 그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치가 전부 다 자본으로 가니까 자본주의죠. 가치가 자본으로 가는 거지. 유가증권으로 가거나 토지로 가거나. 잘 살게 될수록 월급이 높아지면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사회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아이씨 땅값 투자할 걸 그랬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 게 자본주의 국가 우리같이 고속 성장하면 그 부는 땅속으로 간다고. 그럼 그 땅에서 부를 회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건물을 지어야 회수가 되는 거지 땅값만 올라가서 회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건물 지으려면 채산이 맞아야지.
최산 만들려면 축수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올라가다 보면 건물만 올라가고 소방관이 못 올라가는 거지. 서로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서로 허가를 받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100층의 위치에서의 안전도가 지상 4, 5층의 안전도와 동일하다면 허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층의 안전도를 하려면 뭐냐? 너 10분 만에 100층에서 방수해. 방수 못하지. 요새 골든타임 얘기하는데 그게 현장 도착할 때까지 그건 모든 나라 마찬가지인데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골든타임 3분, 5분, 8분, 일본은 좀 느렸어요. 근데 현장까지 도착해서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죠? 100층에서 불나는데 현장 도착에 딱 지고 어떻게 했어? 골든타임 내에 도착했으면 뭐 택도 없는 얘기 그게.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지. 하도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좀 적어주면 조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생각으로 하나 합치자. 건물과 소방 시스템을 합치자. 합체. 그래서 합체시키는 것으로 해서 파이프에 물을 넣어서 터지게 만들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소방차가 출동할 때 평균 물량의 20분의 1 이하, 그리고 출동해서 물을 쏘게 되는 시간에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화재를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기계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끝끝내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작동 성능을 밸브만 열어놓는다면 99% 이상 보장할 수 있는 그레스 벌브 타입, 유리공이 막혀있는, 유리공만 무조건 깨지면, 안에서 그냥 조금만 뜨거워져서 늘어나서 유리공만 깨지면 그냥 물 쏟아져버리면 끝나게. 가능한 한 심플하게. 그런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워터 베이스, 수계 시스템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스프링클러로 돌아갈까를 생각해야지. 100층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해놓고 스프링클러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100층에 도달하는 소방차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건 뭐하고 똑같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전보 747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전국에 사다리 배치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잠자리 쳐 있잖아. 죄송합니다만 지금 747 상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빨리 잡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지금 탄 보잉 전보 747에 또는 뭐 A380 이런 거에 낙하산 있습니까? 비행기에? 낙하산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죠? 기장이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비행기 이상은 확인됐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죠? 실제 떨어지고 비행기가. KTX 타면은 여러분 안전벨트예요? 고속버스 시속 100km 간다고 다 안전벨트 하라면서 KTX는 시속 몇 킬로지? 300km인가? 근데 안전벨트를 커녕 안 해서 뭐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잠깐 전화하고 올게 나가고. 그 안전불감증인가, 그거? 이번 시간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KTX에는 안전벨트가 없어도 괜찮을 거고, 있으면 좋겠지만, 747에는 낙하산이 있어도 별반 약발이 안 되는 거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화물은 실지 말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비행기 타게 만든 다음에 화물칸 다 비워서 화물칸에 낙하산 놔두고 그 낙하산으로 비행기를 잡는 게 제일 나쁘죠. 그냥 둥신둥신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경비행기는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도 경비행기가 엔진 고장 일으켰는데 낙하산 달고 들어진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규모의 제트기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이익을 얻을 때에는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나라예요. 얼마나 입증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 불감증의 나라가 아니라 안전 과민증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초조해하면 한국 사람이 누가 비행기를 발명했다 그랬으면 국토교통부에서 허가 안 냈을 거라고. 가가지고 탁탁 뛰어가서 이제 얘기하겠지. 이겁니다. 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고 이거야말로 일일 생활권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거 수출하면 우리 이제 대박 납니다. 뭐예요 그게? 하늘에 뜹니다. 이거 한번 진짜로 뜨네. 까만득하게 올라가네. 도장 찍어주시죠. 이거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안 떨어진다. 아니 이게 쇠로 만드는 게 하늘에 뜨는 것도 신기한 게 떴으면 떨어지겠지. 안 떨어진다는 거 입증하세요. 입증 못하죠, 그죠? 교수들한테 와서 리포트 써달라면 교수들이 쭉 하면서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안전성의 문제를 중첩적으로
뭐 대책을 수립한다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써주면 가서 국무한테 내밀면 그러니까 이 대책이 뭐냐고요. 이거 뭐 그러다 하도 이제 와서 도장 찍어달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좀 많이 됐네요. 제가요 이거 꼭 해놓을 테니까요. 이제 용기를 내서 사장님 그리고 그 다음날 뭐예요? 인사발령 나서 난 또 갔어. 그럼 와서 보면 딴 사람이 와 있어. 아 과장님 어디 갔어요? 내가 그 후임자한테 얘기 잘 해놓고 왔는데 그들이 그거 알아볼게요. 그러면 아유 이게 좀 또 방향이 바뀌었나 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옆에서 본 그 기술들은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국내에서 허가받았는데 7년, 8년 걸리는 것이 소방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 하나에 자기 목숨 걸 수 없으니까. 물론 그 프로세스는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제일 우리를 괴롭혀왔던 거 예방이 중요하다고 소방이 떠들면 그 이야기가 소방의 예방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국가적인 예방으로 간 다음에 어린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하라고 하고 교통안전하라고 하고 또 뭐 소화기 쏘는 거 해보라고 하고 진짜 우리가 대형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가장 문명의 첨단에서 개발된 대형 공간, 거대 공간, 복잡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제대로 설계를 하고 품질 유지를 하려면 안전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술자들에게 정당하게 대접하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 그 사람들이 확실히 책임과 의무를 나눠서 잘못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신에 직업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면 딱 부러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방 검사 제도가 급기야는 항복을 합니다. 하도 화재 날 때마다 소방관을 잡아가니까 그냥 민간으로 넘기자. 근데 민간으로 넘기는데 민간 넘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동차 이상하면 카센터 가잖아요. 점검 받잖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차 잘못돼서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검사 받으라니까 차량 검사 받죠. 그렇지만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운전을 개판으로 하거나 누가 봐도 차에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도로 진입했다면 그때는 교통경찰이 잡죠. 이게 불 안 들어오는데요? 가시면 안 되죠. 정비불량. 그걸 공무원이 붙잡지 않고 갑자기 평소에 내 차 좀 점검해달라고 카센터에다 부탁해 놨어, 이제. 그래서 우리 회사 담당하는 카센터가 있어. 지나가는데 카센터 나와서 쑥쑥! 이 불 안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운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당신이 좀 바꿔줘. 이거는 제가 일단 보고를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걔가 교통경찰관이 다 안다면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그 카센터에 안 맡기지 뭐, 그러면. 저쪽에 할머니가 하는 카센터에다 맡기지.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잘 모르는. 이래버리기 때문에 지금 자체 점검 제도도 일부만 변형된 상태에서 넘어와서 과거보다는 건물의 소방 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엄청 기여했어요. 우리나라만큼 이 정도로도 점검이 돌아간 나라가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난은 잘하는 99명이 하는 게 아니고 사이코패스 하나, 진짜 건물 관리 개판으로 하는 사람 하나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하면 바로 그 최악의 조건을 컨트롤하기 위한 보다 더 완벽한 제도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뻥뻥 터진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직도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 거대한 건물들이 소방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예방이 그거 하라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 꼭 뭐라 그래요? 빨래 삶을 때는 가스불을 쓰지 맙시다. 집에서 삶으면 이게 커져가지고 불 붙습니다. 빨래 삶을 때는 들어가서 목욕하지 맙시다. 그 시간은 지켜 있어야 됩니다. 특히 머리를 감으면 인간이 잊어먹게 되는 거죠. 빨래 삶느라고 올려놓고 샤워하면서 머리 감고 나오는데 휴대폰 와서 전화 받으면 1시간이거든. 불 나고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그러지만 실제 화재가 나는 게 어디서 화재합니까? 단열재 내부를 통과하는 정원 열선에서 나기도 하고 또 콘센트에서 나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 에너지들이 컨트롤한 데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개개인이 똑바로 한 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예산이 그 무지막지한 대한민국의 사람이 상시에 거주하는 건물의 인명안전 시스템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소방은 불난 다음에 나가는 건데 저거야 뭐 예방을 해야지. 그래서 오히려 인식에서 소외되면서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에서 말한 예방은 사실은
대비라는 언어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비.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일본에서도 의미 혼란을 일으키고 미국에서도 의미 혼란을 일으키고 지금도 한국에서도 스프링클러 하면 여기다 써놓은 사람 많아요. 대비입니다. 그리고 대응은 response. 그리고 finish. 이건 스프링클러로 따지면 operating. 동작하는 거죠. 펌프 돌아가는 거죠. 감지기가 눈 뜨는 거죠.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finish. 이건 뭐냐면 이제 진정된 다음에 다시 원인도 짚어보고 또 더 이상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놓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복구를 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화된 복구를 하면서 피드백을 시키고 이런 걸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네 가지가 Prevention, Prepare, Response, Finish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험을 통제해 나가느냐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복구를 잘하면 더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1층 강화된 복구는 다시 예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복구되지 않는 재난이 있는 거죠. 집 한 채 소방에 출출해 들어가면서 가옥 화재 완진후 기대합니다. 피해 1,200만 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2억쯤 피해 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1억이든 거기서 피해 추산은 끝나고 더 이상 확산은 안 되죠. 더 이상 확산된다면 그것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집이 다시 세입자한테 돌아갈 때까지의 손해 비용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있어. 한번 사고 나면 계속 피해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그냥 계속 피해가 나요, 계속. 원자력 사고 그렇죠. 후쿠시마 지역이 청정으로 아주 큰 장사 한번 한대요, 거기가. 장사 한번 제대로 했어요, 후쿠시마가. 청정 지역으로서. 어떤 장사를 제대로 했느냐? 야채, 물고기, 뭐 이런 거 있죠. 후쿠시마에서 회를 먹으면, 아유, 기분이 좋아. 아주 기분이 좋아.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원자력은 핵 반응은 끝났어요. 연료봉도 전부 다 지금 열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 그런데 그 땅은 앞으로 몇십 년간 못 들어가죠. 그냥 뭐 거기 이제 거부된 거지, 그 땅은 완전히. 1년,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엄청난 손실이 따르는 거죠. 그 처음에 24조 원이라고 피해 발표했다가 지금 뭐예요? 370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0조 넘을 거예요, 저거. 그리고 고령자들이 대부분 살던 동네였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은근히. 정부가 저걸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 땅을 다시 쓸 수 있나 없나 논의가 시작되는 향후 30년 내지 50년 뒤에는 주민들은 다 죽었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때 되면 따질 사람도 없어. 그럼 그때 돼서 정부가 나오겠지. 이제 보상을 좀 하게 됐는데 밤나무 꼴에 계신 김 선생님 나오세요. 여기 나이 보니까 120세로 적혀 있는데, 아유, 일찍 가셨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처리되는 거 많아요, 그거. 지금 일본에서는 말이죠. 일본의 후생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만 명이 소재를 몰라요, 나이 든 사람 중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컴퓨터 게임을 알려드리자. 나이 드신 분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게임 한 번 할 때마다, 살아있구나, 정보가 접수되게. 이분이 3일이나 게임 안 하셨네. 야, 너 좀 가봐라. 뭐 이런 거 있죠. 안 그러면 서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연결이. 어디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는 그렇게 세팅이 되는 것이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군대에서 원조가 있어요, 원조. 우리가 그 고조선이 우리나라 원조라고 하잖아요, 고조선이. 그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신라통일한 다음에 이게 다 고구려에서 뿔뿔이 내려와서 세운 거니까 원조는 고구려니까 고구려라 그러자. 그래서 고구려란 말과 고려란 말은 예전에 같은 말이니까 구자가 뭐 사이에 들어가는 말일 뿐이라서 뭐 시옷받침 이런 거니까 그러면 고구려 똑같다. 그래서 통일한 다음에 고려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조선이 됐어. 그럼 뭐라 그래요? 원조라 그러면 진짜 원조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래서, 아니야. 고구려가 원조나 그 전에 고조선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선이니까 내가 진짜 원조라서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조 노름이 그게 막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피마 4단계에 대해서도 원조라고 이건 제가 마음대로 주장해서 찾아낸 건데 그런지 잘 모르지만 대개 이 방제 원리가 국방 원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웨스트모럴랜드 장군이라고 윌리엄 웨스트모럴랜드가 그 미국 사람인데 월남전에서 군수지원 사령관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전술에 좀 능해요. 대개 전술에 능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작전 지휘관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옆에서 꼰대 있지. 책사 같은 게 책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만 계속해서 그런 책사, 그래서 그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라는 독일의 사람이 전쟁으로 쓰는데 클라우제비츠도 제일 최고 계급이라는 게 독일 사관학교의 부교장인가 그래요. 그게 그냥 일은 안 하고 현장 근무도 안 하고 그냥 글만 쓴 거야 또. 이죠. 이론 전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덕분에 체계를 갖추어갑니다. 점점 이런 분야가. 웨스트모럴랜드가 주장한 거는 월남전에 대해서 미군의 작전은 뭐라 그랬냐면 징후를 발견한다. find. 이거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후지 땅굴인가? 미군 중위가 총 들고 지나가다가 얘가 일본계인데 일본계니까 자라날 때도 밥을 먹고 컸어, 미국에서. 근데 군대 와가지고 맨날 빵 주니까 미치겠는데 지나보니까 밥을 먹거든. 어이구, 나 밥 좀 먹자 그래가지고 민가에 들어가서 시레이션 막 주면서 그 대신 밥이랑 밥 주니까 선수님께 대박이지. 그래서 밥 바꿔서 밥을 먹었는데 갈라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려면 한 그릇 더 먹었으면 싶어서 다시 또 한 그릇만 더 그러니까 밑에서 선임 하사가 투덜거렸어요. 지금 작전하는데 지금 남의 집 밥이라 뺏어먹는 이관은 내가 뺏어먹는 걸로 보이나 나도 지불할 걸 지불했다네. 그러면서 또 비상식량 가져가서 바꾸려고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하사관한테. 아까 보니까 밥도 많더만.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자기가 놀랐어. 그 집에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밥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마자 밥통은 뺏어놓고 전부 총 대고 다 뒤져라. 여기 있는 여자들 몇 명 이외에 이 밥을 먹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았더니 아무 흔적이 없는데 땅바닥에 30cm, 40cm 정도 되는 네모난 맨홀이 있어서 살짝 열어보니까 사람 비슷한 게 보여서 지시를 하죠, 영어로. 수리탄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펑 소리가 나면 통곡하는 여자들부터 붙잡아서 조져라. 불문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펑 해서 보니까 모든 여자들이 울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뚜껑 열고 시체를 꺼내려고 보니까 꺼내면 꺼낼수록 깊이 들어가서 그게 지금 전체 200km나 연장이, 터널이. 그 관광 코스도 있죠, 일부. 미국 사람이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관광 코스 들어갔다 끼어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거기 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넓혀놨대, 약간. 원래 있을 때는 굉장히 좁은. 그런 월남전에서 발견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섬멸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투에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역을 확실히 방어해서 적에게 뺏기지 말고 하는 거를 find, fix, fight, finish 이렇게 내요. 저는 여기다가 얘랑 공통으로 맞추기 위해서 피드백 집어넣어서 이와 같은 4단계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피마의 단계설과 딱 맞아떨어진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거와 함께 여기 웨스트모럴랜드 장군은 나중에 미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꿈도 못 꿀 얘기예요. 왜?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했잖아. 그죠? 그 엄청난 패배한 전쟁이잖아요. 월남에서는 미군도 패배했고 현대적인 체계를 갖춘 프랑스 군대가 타이어 쪼가리를 잘라서 치는 그 메트콩에게 패배했습니다. 5만 5천 명이 디엔비엔 부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베트남 지역은 현대전 최강국 군대의 무덤이야, 무덤. 그럼 무조건 죽는. 자랑스러운 것 때문에 이 사람 나중에 참모총장까지 지냈으니까. 이런 경우 많죠. 옛날에 미 2사단 전면을 뚫고 들어온 부대가 김신조 부대인데, 김신조가 지나갔으면 미 2사단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다 아장이 나야지. 근데 미군 처벌되지 않았어요. 왜? 귀중한 경험을 가진 지휘관은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푸에블로 사건 났을 때도 그 당시에 부커 선장이라는 선장이 있었는데 북한 배가 다가와서 총 들고 오는데 정보 자료를 파괴하지 못하고 정보선 그대로 다 남겨줬다고. 1년 동안 억류돼 있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유죄 때렸어요. 때리자마자 사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북한에 억류된 동안 죄값을 치렀다.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즈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1200명이 사망합니다. 엄청난 사망이고 그 당시 피마에서는 소개시키고 피난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피마 브라운 청장이 그 당시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인적인 책임은 하나도 묻지 않았어. 왜? 불가피한 재난에서 인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시스템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죄인을 딱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 하나 주의 끝내는 게 습관되는 거죠. 습관. 내가 선생님인데 맨날 사람 혼내버릇 하면 그것도 이력이 나지. 이력이 나서 뭐 잘못하면 누구야? 너 나와봐. 너지. 뭐 이런 것이죠. 원흉 찾기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오래된 방식이고 지금 어떻게 돼요? 원흉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안전공학 쪽에서도 새롭게 조명받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야.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4단계를 거쳐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역할과 비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예방 단계라든가 그러니까 화재 원인을 없애는 거라든가 이런 복구 단계 이런 단계에서는 전면이 넓어져요. 군인의 전쟁으로 따지면 국토 전체가 돼. 국토 전체에서 정규전, 비정규전 비슷하게 다 있고 막 간첩들이 활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뭐 승공, 통일의 길,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숱하게 정신무장을 시키고 사회심리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과 관이 역할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 끌 때 대응. 이때 어떻게 때는 관이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민간 중에서도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대응을 해야지 어중이 떠중이 대응하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나치게 심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심하게 되어 있냐면 옥내 소화전도 못 뽑아쓰게 하는 거예요. 주민한테. 소방에서.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이지. 아마도 내가 잘 영어를 못하지만 일반인이 와서 뽑아쓰려고 그러면 소방관이 와서 Come on man, what are you doing? 뭐 이럴까요? 그죠? 그럼 I'm sorry 그렇겠지. 그리고 소화기도 심지어는 모르는 놈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얼마 안 되는 비상수원마저 고갈시키고 제대로 끄지도 못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연장시킨 수관에 의해서 방화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연기와 화염을 확산시켜서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들 테니까 차라리 빨리 도망가주면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다. 차라리. 사실 그렇잖아요. 송파구에서 있었던 현대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보면 옥내 소화전 뽑았다가 문 안 닫혀가지고 그냥 바로 연통이 됐는데 그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 아파트가. 그럼 안에서 고민하는 거지. 난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연기에 오염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정된 인원들이 대응을 하게 되고 그 한정된 인원은 훈련이 돼야 되고 그것을 민간한테 모두 다 시킬 수 없으니까 기술 자격을 주어서 전문가를 만들고 또 지정된 사람한테 차라리 우리가 돈을 주자. 세금 줘서 연봉 주고 그 대신에 이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만들자는 것이 관설소방이란 말이죠. 그것이 의용소방대에서부터 관설소방대로 바뀌어나가는 유급 소방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 문명의 발전 과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 내가 보면. 의외로. 그래서 한 가지만 살짝 더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네이플로박을 그래서 그 소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은 탱화 같으죠? 탱화 같은데 여기 보면 소방 시스템에 의한 진압이 있고 액티브 시스템입니다. 액티브 시스템이라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이건 나중에 다 드릴게요. 그건 뭐 다 저도 뭐 자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누가 이거 가지고 저작권 시비 걸었으면 제가 한 건 없어요. 또 그나마 또 몇 가지는 누구 걸 베꼈나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프리하게.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레스큐 구조 구급이고 소방대 출동 진압 이런 거죠. 가운데는
감지 및 발견, 경보, 지령하는 뭐 이런 계통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뇌나 중추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누가 사인을 막 해놨는데 누가 사인한 거죠, 여기다? 스크린에 있는 건가?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액티브 시스템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액티브 시스템이? 액티브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람들은 영어 우리 배울 때 수동태, 능동태 배운 거 생각나가지고 능동형 시스템, 패시브는 수동형 시스템이라는데 그거는 번역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번역해놓고도. 그럼 뭐 그렇게 복잡해요? 통상 액티브 시스템이라 하면 기계, 전자식 또는 전기식 시스템 말이에요. 그냥 동작하는 거. 그다음 패시브 시스템은 자연형 시스템. 걔가 특별히 무슨 배터리 안 넣어도 돼. 그냥 있음으로써 하는 거. 자, 불이 났는데 이 불을 일정 범위 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았다. 이 벽돌은 고민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 거기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그냥 견디는 거야, 그냥. 걔 보고 누가 갑자기 불이 나면 불을 감지해서 옆에 있는 벽돌벽 당겨와서 삼중벽으로 만들어. 이런 거 없어. 그냥 있으면 되고. 물론 요즘에는 이런 벽도 움직이는 벽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추진했는데 일본 법규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희한한 얘기고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형으로 그냥 있으면서 화재를 방어하는 걸 패시브 시스템을 얘기하고 스프링클러 같이 조용히 있다가 화재가 되면 갑자기 물 뿜고 이런 거 있죠. 또 그냥 감지기같이 저거 잠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냥 뭐 경보 울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걸 뭐라면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소방은 액티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소방법을 만들었고 건축은 패시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패시브 시스템의 요소는 어디에 목적은 소방에 가까우나 설계 기법은 건축에 가까운 거죠. 건축에서 다른 벽체 쌓는 거나 이거 쌓는 거나 똑같아. 그거를 이거 목적은 화재에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법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패시브는 일반 건축법에 남겨두고 있고 액티브는 이것을 전부 다 옮기든지 아니면 위임하든지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소방 시스템 진압, 액티브 시스템은 자체가 움직이든가 소방관이 작동을 시킴으로써 화재를 진압해요. 그래서 요건 대부분 뭐냐면 불을 끄는 거. 불을 끄기 위해서 동작하는 시스템을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원형 안에 다 들어서 원형 안에. 이건 거의 다 소방법이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망가는 거.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망가는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건축법이에요. 계단으로 도망가고 복도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계단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관리하는 신뢰성이라든가 어려움을 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무조건 계단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1946년에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아주 비극을 겪었는데 창문으로 돌돌돌돌 내려오는 기계를 잘 팔아먹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보면 완강기죠. 그런데 국가에서 비상계단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법규를 만들면서 완강기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마켓에 상당 부분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게 나가냐면 가능하면 패시브 시스템으로 나가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계단이 고장나는 거 봤어요? 벽이 고장나는 거 없죠. 금이 가면 가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인명피난과 관련된 패시브 시스템은 건축법 영역이에요. 불을 끄는 거는 소방법 영역이에요. 그런데 인명피난을 고려하는 것 중에서도 액티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향식 사다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기계식에 가깝죠. 또 피난용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는 이건 또 건축에서 말하기 뭐하네. 그래서 두 개가 소방 액티브 시스템이면서 인명피난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 중복된 것들이 이렇게 이 중복된 걸 한번 볼까요? 재연설비도 있네. 재연설비 사람 피난할 때 도움 주려고 하는 거냐고. 또 보면 유도등 설비도 있네. 유도등 설비 인명안전을 위한 건데 액티브화되어 있으니까 소방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거 뭐 방화 댐퍼, 방화문 셔터, 방화 구획은
댐퍼나 방어원, 방어 샤터 중에는 감지기랑 연동되는 게 많죠. 그건 액티브 시스템인데 인명 피난에 관련되는 거니까 소방에서 또 하고, 건축이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개가 중복된 요 부분이 이게 상당히 항상 싸움이 있고 골치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규를 잘 만들어야 되고 이걸 누가 관리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제가 하는 줄 알고 저기서는 내가 하는 줄 알다 아무도 그 야구하는 사람들 신시내티트라는 거 있죠. 공 날라온다. 너 안 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구조 구급 이건 레스큐인데 마찬가지로 이쪽은 주로 사람에 대한 쪽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건축법이라 그랬죠. 여기 소방법이에요. 이건 법이 없어. 법이 없는 건 뭐냐면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직접 움직이는데 이건 민간이 설치하는 거고 구조 구급을 한다. 가서 환자를 나누고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인명에 대한 거죠. 이 중심이 여기 인명이에요, 인명. 위에 불 끄는 건 윗부분이죠. 근데 딱 보다 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건데 이게 직접 소방대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다. 그러면 구조 구급이 아니라 소방대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에 뭐가 있냐면 소방 배연 차량. 배연 차량 이건 출동팀이 가지고 나가서 연기를 배제시켜 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다리차, 구급차 이런 부분들도 진압대가 가지고 나가지만 필요할 때는 구조나 구급 분야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서 이쪽 부분은 다소 혼란이 있는데요. 혼란이 있다 그래도 혼란일 게 전혀 없는 것이 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니까 소방대 안에서만 잘 해서 야, 너 그러면 사다리차 가지고 나왔어? 사람 그 위에 올라가는데 구조할 때 사다리차 빨리 펴봐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문제예요. 아까 이쪽은 관이고 이쪽은 민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소방대가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연결송수관, 무선통신, 보조설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소방대가 써야 되는데 설치는 누가 해요? 민간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방대가 들어와서 어디 무전 좀 통화나 봅시다. 들리냐고 해야 될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야 진짜 연결송수관이 나오나? 우리 소방차 어디다 세워놓으라고 이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소방대 출동에 대비해서 갖춰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방해야 돼, 경방.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방 검사를 해서 제대로 민간이 소방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겸사라고 안 그러고 경방, 이제는 검사란 말이 없었으니까 2008년 이후에 전부 다 경방조사라 그래서 소방대 활동 여건을 체크하기 위해서 뭘 체크하냐면 남의 건물에 있지만 소방대가 와서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축 쪽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비상용 승강기, 헬리포트 이런 게 있네. 비상용 승강기 이런 것들은 소방대가 와서 구조 구급에 사용해야 되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죠. 그럴 때 뭐가 돼요? 소방에서 와서 검사 및 점검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방재센터라든가 또는 상황 모니터링이라든가 감지 부분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전부 집중시킬 수 있도록 구조 설계가 돼야 된다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이건 지금 뭐 간략히 그린 건데 아이템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항상 갈등해져 있는 게 있어요. 소방방재청에다가 소방청이죠. 소방청에다가 허가를 내달라고 기술을 올렸더니 거기서는 이거는 국토부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 해줘. 국토부에 갔더니 아니 소방에서 해야 되면 이리 가져와요. 소방에 갔더니 지난번에 걔들한테 해달라 했더니 해준다 그랬던데 또 갔더니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 10번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제가 작년까지 목격을 했고 전화도 받았는데 금년에 아직 전화가 없는 걸로 봐서 좀 있으면 11번째 전화 오려는 확신하고 근데 그분도 2번, 3번까지만 화를 내고 억울해 하더니 요즘엔 별로 억울해 하지도 않더라고. 사람이 슬프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켜주실래요? 대개 보면 우리가 불 하나를 생각하면 좀 공학적으로 얘기가 되는 듯해요. 되는 듯해요. 아까 제가 이거 네이클로바고 앞에 거 4단계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을 잘 못 드리지만 원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방 시스템의 개요까지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연소 반응은 뭐라 그래요?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지 되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되고, 한 번 반응 일으켰을 때 지가 토해내는 열이 옆에 놈을 또 태우고도 남음직한 충분한 열이어야 한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놈이 토해낸 열이 옆에 놈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면 연쇄 반응 안 일어나죠. 그죠? 또 재료를 없애버리면 이제 불이 안 나죠. 재료 없애버리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산불 났을 때 보면 미리 나오면 배버리잖아요. 불 못 번지게.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소거시켜버리면,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산소 없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산소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산소 농도를 연소점 이하로 자꾸 낮추죠. 그러면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곤궁해져서 연소가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뺐으면 되죠, 그냥. 에너지를 뺏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냉각이죠, 그죠? 지가 에너지를 가져가 버리는 거지. 그런 식의 기본적인 원리하에 물을 뿌리거나 가스를 뒤집어 씌우거나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연소 여건을 나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떤 그 비밀의 매직 아워가 있냐면, 이 햇빛이 점점점 어슴푸레해질 때, 저녁 때 가로등 켰는데 저 가로등 너무 일찍 켠 거 아니냐는 딱 그 순간 있죠. 그게 매직 아워라고 그러죠, 매직 아워. 매직 아워가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기는 작업 개시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직 아워 때 딱 가가지고, 차나 한잔 합시다. 뭐 이러면 일이 좀 잘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 때는 뭐 그런 로망이 없었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따져, 아이들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시스템이 이동되는 그 사이에 바로 우리가 아주 애매한 그런 간격들이 있습니다. 이 서로 간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거기에서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소방 시스템의 그 공급 부분 어떻게 메울 것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얘기 점프가 심하긴 하지만 그 4차 혁명이라는 거 있죠? 사람들을 이제 인문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그 4차 혁명이 기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만 4차 혁명을 붙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4차 혁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제가 깝깝하게 생각하는 건 저도 어디 가서 4차 혁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수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밥 먹으면서도 4차 혁명이 어디 그런 게 있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는 어떤 심정이냐면 4차 혁명이 없어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4차 혁명이 있다고 사기를 쳐야 될 판이야 지금. 4차 혁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이 경제적인 생산적인 요소들은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것들이에요. 다 스마트 기반의 IT에 머리를 승부하는 거 있죠. 영국 BBC가 조사해 본 결과 전 국민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얼마예요? IQ가 평균 IQ가 106이라는데 106.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되게 인상으로 되게 IQ를 겐또를 쳐봤더니 여기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4차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엔진 하나 생산해서 돈 얼마 벌 것 같아요? 여러분 소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람 밸브라고 있어요. 알람 밸브. 알람 밸브가 물 지나가면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알람 밸브 구조를 보면 진짜 간단해. 알람 밸브 제가 하도 깝깝해서 공장도 가격을 한번 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알람 밸브의 공장도 가격이 동대문에서 점도에서 팔고 있는 아령보다 싸.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이 아령 있죠, 아령. 네. 그럼 앞으로 그럼 알람 밸브 팔고 우리 살 거예요? 앞으로? 아니잖아요. 우리 망치 팔고 살 거냐고. 우리는 어떻게든 눈에 안 보이게 작고, 나노급으로 작고, 회로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해야 돼. 4차 혁명이 다가온다. 큰일 났다. 너희 지금, 와이파이가 그렇게 한데, 우리나라가 딴 거만 해도 와이파이는 죽여주잖아. 내가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 갔다 왔는데, 이건 와이파이가 무슨 보물찾기야.
무조건 우리 팀에서 제일 먼저 교수님! 하고 입 금광맥을 발견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면, 뭐야? 와이파이 잡히는데요. 뭐 이렇게 와이파이를 안 줘, 그래, 그 세상에, 그래. 우리 이 정도면 지금 기가 막히게 와이파이 안 잡히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사채매에 와야지. 반드시 와야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있다 없다를 얘기할 게 아닙니다. 소방에도 4차 혁명이 불고 4차 혁명은 소방 그러면 모두 얘기했지만 땡땡거리고 길비키라고 나가서 불 끄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트랜스포머 같은 메카트로닉의 소방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도시를 지지하는 건데 그리고 최적화시키는 게 되게 어렵고 또 공학적으로 발전시키면 신뢰성도 팍팍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절실한 분야를 오로지 그게 모른다는 이유로 소방 이야기하면 우중충하게 불탄 집하고 바닥에 흐르는 물 일부는 얼어있고 그리고 헬멧을 벗고 그 시커먼 얼굴로 컵라면 먹고 있는 소방관 눈물 닦고 죽이고 뭐 이런 정도로 이걸 생각해서 접근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소방 분야에서도 상당히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제천 화재를 보면서 굉장히 드론이 아쉬웠어. 드론이라도 공중에 띄웠으면 구조 상황 알 수 있고 어디에서 불길이 얼마 나나 보면 나중에도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 후면 비상구로 출입했습니까? 왜 출입해서 안 됐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꽃 맞습니까? 이게 아니지. 드론 한번 띄우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드론 가지고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또 바로 예산 다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출동버스 별로 없다고. 그게 어린애한테 신발 안 사주겠다는 거지 왜? 얘는 달리지도 못하는데. 신발을 사줘야지 앞으로 연습해서 걸어갈 거 아니냐고. 신발을 사줘야지. 뭐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재난이 중요하고 오늘도 세브란스 병 본관에서 불났는데 이제 또 어떻게 사람 다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것은 지금의 패러다임이 아니죠. 좋은 나라는 나는 그냥 편하게 다니는데 다 안전하네. 거스를 게 없이. 네. 우리나라 교통사고 1년에 한 4, 5천 명 죽는데 옛날에 10,000명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이 뭐냐? 그 안에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는 자동차끼리 받아서 죽는 게 참 많아. 또는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거나. 우리는 교통사고 내용 중에 보면 자동차에 치여 죽는 보행자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인간들이 좀 횡단보도로 지나다니지. 그러면 바로 뭐라 그럽니까? 빵빵으로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규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 요즘 어떤 거 보면 옛날에는 차 많은 뭐 이런 말이 나와. 말도 안 다니잖아요, 요새. 차 많은 이렇게 나오는데, 도로에 들어갈 때, 보행자가 위험을 스스로 피하게 돼 있어요. 보행자는 위험을 회피해야 도로 가장자로 걸어다녀야 된다. 하니까 인도가 없는 데 사고 나면 판사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지나갔어요? 저 일로 지나갔어요. 그건 좀 딱 붙어주셔야지. 아직 덜 붙었어.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보행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어렵게 죽어가는 비율이 엄청 높은 거죠. 아주 억울한 죽음이 됩니다. 지금 교통사고는 미국보다는 덜 나요. 사람 죽는 숫자가 작지만 세계적으로는 좀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화재 사고는 어때요? 최근에 연속 지금 하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편이에요. 그러면 통계를 좀 본 사람이 그런다고. 교수님 아닙니다. 싱가포르에 비교해보면 뭐 10배 넘고요. 그냥 공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비교는 체급대로 비교해야 돼, 체급대로. 싱가포르에 제조업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첫 번째, 화재 비교하려면 너네 나라 겨울 있어 없어 물어봐야 돼. 우리는 겨울이 없어. 야 혹시 거기 뭐 야자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야자수도 있지. 지금 걔랑은 비교하면 안 돼. 네. 따뜻한 나라하고는 비교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GDP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 GDP가 그냥 바닥이면 걔는 지금 농사 짓고 있으면서 불난다고 걱정하겠어요? 1666년에 런던에서 화재 났을 때는 도시 전체가 탔는데 4명 죽었어요.
그 4명 중에도 3명은 자연스러운 죽음이라서 모르는 거고, 1명 정도가 화재에서 죽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왜? 불은 헐헐 타도 1, 2층밖에 안 돼, 건물이. 다 1층이나. 불났어? 그러고 마당으로 나오니까 돌아보니까 끝났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물 하나에서 죽는 사람이 런던 화재에 몇십 배 나는 세상이 된 거죠, 지금은.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구조, 인구 밀도. 대한민국 인구 밀도 세계에서 무지하게 높죠. 하물며 70%가 산악이라는 걸 정해서 그놈을 또 빼고 나누면 더 높아. 진짜 높아, 이게. 겨울이 무지하게 춥고 또 여름과의 연교차가 엄청 커요. 난 이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앞으로 계속 지나면 파충류로 진화할지도 몰라. 왜? 여름에 온도 40도 가까워지고 서울이 겨울에 마이너스 20도 넘어가게 되면 이거 온혈동물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누가 견디냐? 냉혈동물이 진짜 물고기같이 꽁꽁 얼었다가 녹이면 또 살아나는 거 있죠? 거의 그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거지, 다 같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 화재 안전을 지키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 날씨 추우면 있는 대로 다 꽂아버린다고, 콘센트.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고도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공장도 돌려하고 인구 밀도도 높고 우리 정도 사는 나라 다 나와봐. 그러면 잘 안 나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나와요. 일단 미국하고 일본하고 딱 비교해보면 10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자, 미국에 가지고 있는 National Fire Protection Code, NFPA 코드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검사제도, 미국의 보험제도, UL, FL 다 보면 이건 뭐 뷰티풀해. 이거는 거의 신세계 백화점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이에요? 동네 편의점 말고 편의점 등살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마트 있잖아요. 왜? 편의점만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마트 가면은 편의점에 있는 과자도 없고 그러잖아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소방 분야를 정비할 만한 인적인 요건이 안 됐어요. 다들 현장 얘기하지만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 분야에 국가 정책 분야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뭐 대여섯 명 직원들이 법규 3개 맡아가지고 있다고. 미치는 거지, 직원들도. 어떻게 일합니까? 그렇게 내팽개쳐온 결과 국가 정책이라는 항상 무리가 따르고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도대체 왜일까? 프레임워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뭔데?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안전한 나라인가? 화재 안전. 내가 결론 내렸다고. 아, 이게 안전의식이 투철하구나. 무지하게 민감하구나.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 나라는 되게 안전하대. 아, 일본은 안전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불안해 죽겠다, 이게. 이건 또 왜 그럴까? 해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또 이 문제점을 합리적인 데서 찾아내지 않고 사람 탓을 한 거예요, 전부 무조건. 왜? 매스컴에서도 그날로 글 써서 송구 안 하니까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안전 불감증이지 뭐. 매번 정부는 반복해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뭐 또 이번에도 그렇게 나갈지도 모르겠고 뭐 유가족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뭐 소방 점검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여실히 부실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뭐 소방서에 갔더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지고 상황 파악은 안 되고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거 다 써놓고 거기다 날짜만 집어넣고 그냥 날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번 참사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안전 불감증에 뭐를 나타내서 뭐 안전 불감증은 뭐하고 똑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 가면 왜 오셨어요? 아우 저 굉장히 이쪽 팔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마비가 오는 것 같으니 이제는 다리까지 좀 이상합니다. 아유 보니까 딴 거 없고요. 그러니까 밥을 좀 드셔야 돼. 밥 좀 잘 드시고 이게 식생활이 제대로 돼야지 몸이 낫지. 그 의사는 뭐예요? 돌팔이거나 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죠? 네. 돌팔이거나 명이거나. 이번엔 암이 걸려서 갔어. 이거 암인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암은 말이죠. 치료 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암이 왜 생기죠?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있어서 애들도 생기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평상시에 운동도 좀 하시고 밥도 먹고 그 사람도 뭐예요? 명이 아니면 돌팔이죠, 그죠?
에이즈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원인대로 진단하지 못할 때는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노력하자는 말을 해야지 엄하게 모든 게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 속에서 어르신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개념이 많아요. 애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사고 났다는 식의.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막 이메일도 잘하고 컴퓨터 뭐 스마트폰에 아주 그래서 동네에선 디지털 할머니로 오래전부터 명성을 얻고 계신데 안전 문제만 나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예절 바르게 잘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방방 떠서 그렇대. 난 속으로 예절 바르게 잘하면 천장 속 전선에서 지금 아크가 수백만 번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있나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걸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불은 호환 마마보다도 무섭다 하고 알려주면 그 유해 비디오나 불이나 다 마찬가지로 무서운 것을 알려주면 그걸 교육인 줄 아는데 지금의 교육은 그게 아닌 거죠. 정확히 소방 시스템의 기능을 알아서 이게 돈 투자할 만한 거고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기능이 유지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사 맡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알아야지 현대 아이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안전 참 쉬워요. 오늘 아침에도 방안을 한번 돌아보고 코드를 뽑고 나왔어요. 모르는 거 있죠? 또 무슨 뭐 까불지 마라? 뭐 그런 거 까불지 마라라고 스티커 있잖아. 써놓고 나갈 때 까불지 마라 하니까 남편이 깜짝해서 보니까 가스 조심, 불 조심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또 다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배우고 심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조금만 더 배우면 공학을 아는 분한테는 쉬운 거지만 모르는 분이 볼 때는 진짜 과학적인 걸 알게 돼요. 불타는 거 하나도 에너지 중심으로 그림을 쫙 설명하면 그 김에 옛날 아슬아슬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원자와 분자가 어떻게 다르고 분자량이라는 게 뭘 뜻하고 부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를 생선값 계산하듯이 알 수 있어 그냥. 생선값 계산도 못한다면 그건 굳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세상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의 관점에서 정확히 문제 진단이 돼야만 발전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사람 탓하고 역사와 전통 탓하고 왜 저는 여기서 태어났을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안전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냉정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섞어서 얘기해서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난 더 어려운 거지 왜? 오늘 안 오시고 새로 오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혹시 또 제가 강의 기회를 갖게 되면 오늘 저희 조교분이 여기 사진을 찍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얼굴을 대주해 보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분위기가 망칩니다. 그건 자제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쉽지만 나오신 분들에게 시간만 있으면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또 제 취미가 유튜브에 유튜브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보면은 같이 이렇게 야유회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난 어느 학교 누군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까워요. 시립대 가까워요. 그래서 수업이 어차피 아니니까 만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락도 좀 주시고 단 저도 본의 아니게 바쁠 때가 있으니까 혹시 연락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니 그러지 마세요.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게 저도 고맙지. 한두 번 연락 한 다음에 그 양반이 뭐 전화 받겠어. 이러면 반가운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메모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가끔가다 식사라도 같이 하죠. 제가 특히 이번 3, 4, 5월 달에 안식 학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야간 수업 많아서 밤에 친구도 못 만나는데 이번엔 좀 되니까 시간 정해놓으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3, 3, 5 하셔가지고 시립대 근처나 오시면 되니까 제가 이 전화번호 공개해드리는데 이 전화번호 해서 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휴대폰 잃어버려서 또 그 사고가 있어 바꾸실 수도 있지만 3799에 71 이게 맞고 이거 7187이고
5042 윤 @네이버. 연락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제천화재 윤명호. 근데 이게 제 이름 검색해서 안 나온다는 분들은 대개 보면요, 윤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저하고 동명이인이 해양대 교수가 계신데요. 윤명호 교수입니다. 또 한 사람은 대우전자에 있다가 충무로 해서 영화 산업을 하고 있는 윤명호라는 분이 계신데, 인터넷 때문에 전부 다 소재를 알게 됐는데, 우리 학교 평가하느라고 평가위원들이 왔는데, 평가위원은 교차적으로 오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근데 총장실에서 연락 왔어요. 윤 교수님, 아유, 다행입니다. 학교 나오셨군요. 빨리 총장실로 오시래요. 왜냐 했더니, 우리 학교 평가위원이 왔는데, 이름이 윤명호인데, 동명이 있다는 거 소개해줘가지고 점수 좀 어떻게 비벼보려고 빨리 오라고 그러냐면, 원 세상에서 같은 진짜 윤명호입니다. 아유, 어제 이름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네. 우리 인터넷에서 저도 좀 보긴 봤습니다만, 뭐 그래가지고 계속 말 시키면서 질문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도 질문하지 마세요. 식사 시간에 오셔서 하십니다. 여기서 누가 질문하면 다 끝난 시간에 그 사람 때문에 시간 끌게 되면 그 사람만 욕먹더라고. 저 사람 누구야? 우리 학생이었어? 아이고, 평상시에 얼굴도 안 보지. 뭘 좀 불러봐. 공부하면 이런 거죠? 네, 사람 하나 또 버리게 됩니다. 질문 안 받고,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하고, 꽤 늦은 시간에 지금 100분 정도 하는데,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바라봐 주시니까 내 책임감을 느껴서,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마음먹었던 것만큼 뻥튀기 못했어요. 오늘 진정성 있게 했으니까, 녹음한 거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을 하세요. 4단계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군사작전은 4단계 생각하세요. 단계를 목표로 생각하세요. 소방은, 예방은 대비, 대응은 대응단계라고 생각하세요. 방사능 재난 같은 것은 복구가 되지 않는 재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분야를 하자면 소방에서는 확산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네이클로바를 생각하세요. 네이클로바에 들어간 요소들을 잘 모르겠으면 거기에 들어간 게 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지점들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시고,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돼요? 대기 및 대응 단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 활동에서의 숙련 대상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 간사소방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념에 깔려서 지금 화재에 대한 방어체계가 되는데, 화재에 대한 방어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 이 문명은 모든 재난에 대해서 거의 방어를 한다. 왜냐하면 화재가 가장 가혹하고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방은, 왜냐하면 하나의 불을 끄는 부서가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멀티퍼포즈죠. 어떤 재난에 있어서도 대응 단계에서 움직이고, 단 대비 단계에서는 선택적으로 화재 방어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끝내도 되겠어요?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